나는 지금도 그 소리를 잊을 수 없다. 밤마다 들려오던 벽 안에서 나는 쓱쓱 하는 그 마찰음. 그건 분명히 쥐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때 난 울산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3층 309호에 살고 있었다. 그때가 2018년 가을, 아침 저녁으로 해무가 내려앉던 계절이었다. 나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올라와 낯선 도시의 공기와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숙사는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복도마다 형광등이 깜박였으며 창문은 닫아도 미세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래도 그곳이 나의 첫 독립 공간이었다. 내 룸메이트는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선배였다. 한 학기 먼저 들어온 선배라서 나보다 방 사용권이 세 보였다. 그는 자주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졌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날도 그랬다. 밤 12시쯤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쓱쓱 스 쓱.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리. 기숙사 벽은 얇았기 때문에 옆방 소리가 가끔 들리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벽 안쪽에서 손톱으로 긁는 듯한 느낌.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이겠거니 귀를 문질렀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쓱쓱 쓱쓱 점점 빨라졌다. 나는 무심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책상 오른편 내 침대 머리맡 바로 뒤 벽이었다. 거기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귀를 벽에 대보니 소리가 더 선명했다. 쓱쓱 쓱쓱. 그 소리는 바깥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벽 안쪽에서 뭔가가 긁고 있었다. 벽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책상을 밀어내고 벽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불안한 기분을 억누르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어쩐지 천장 끝이 어둡게 일렁이는 것 같았다. 새벽 1시쯤 됐을까 또다시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좀 더 가까웠다. 바로 머리맡 아래에서.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그러자 룸메이트의 침대 밑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고양이? 아니면 쥐? 나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침대 밑에는 먼지와 신발 몇 켤레 그리고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벽과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 동전만 한 틈, 그곳에서 바람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찬 냄새였다. 물비린내와 금속 냄새가 섞인 듯한 오래된 냄새. 그날은 그냥 못 본 척했다. 내일 아침에 관리인한테 말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불을 끄려던 순간 쓱쓱쓱쓱쓱 소리가 바로 내 등 뒤에서 다시 났다.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내 뒤에서 벽을 긁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멎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뒤돌면 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끝내 불을 끄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 나가니 같은 층 다른 학생들도 불평을 하고 있었다. 야, 너희 방도 그 소리 나냐? 벽 긁는 소리 말이지? 다들 들었다는 듯 수근거렸다. 어떤 방은 새벽 2시쯤 벽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관리인이 왔지만 벽을 두드려보곤 배관 문제겠지 뭐라며 가버렸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소리는 더 심해졌다. 이번엔 단순한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톡, 톡톡.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규칙적인 간격으로 인내심을 시험하듯. 룸메이트는 듣고도 환청이겠지라며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런 그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다. 기숙사 앞에는 작은 숲 같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심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가로등 빛에 비친 사람의 형태, 하얀 옷,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기숙사 건물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말했다. 뭐 보냐? 내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형체는 흔들리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나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그 방향을 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벽은 여전히 무언가를 삼킨 듯 그 안에서 소리를 냈다. 쓱쓱, 톡, 쿵. 패턴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벽이 한숨 쉬듯이 울렸고 어떤 날은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학교 수업 중에도 머릿속엔 그 소리뿐이었다.
교수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고 교실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마저 그 소리와 겹쳐 들렸다. 나는 점점 예민해졌다. 룸메이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다. 야, 너 진짜 신경병 아니냐? 그가 비웃듯 말하던 날 나는 거의 울음이 나올 뻔했다. 진짜야, 벽 안에 뭐 있어? 그래, 뭐 귀신이라도 있겠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기숙사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벽에 비쳤다. 하얗게 칠해진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표면엔 미세하게 검은 얼룩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손가락 자국 같았다. 누군가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낸 듯한 자국.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벽이 미세하게 따뜻했다. 콘크리트는 차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조용했다. 단지 아주 희미하게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벽 안의 그 소리.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만 들렸다. 하지만 벽 안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기숙사 밖으로 나가 복도에 앉아 있었다. 3층 복도는 좁고 길었다. 양쪽 끝엔 화장실과 창고가 있었고 중앙에는 비상구 문이 있었다. 그 문은 늘 잠겨 있었다.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관리인 말로는 한 번 열면 경보가 울린다고 했다. 그런데 그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고 있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모든 방의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끝이 비닐 장판을 밟을 때마다 쩍 하는 소리가 났다. 불빛은 여전히 문틈 밑에서 새어나왔다. 흰색 형광등 불빛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깜박거렸다. 누가 있나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문틈 아래로 손가락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숨을 참았다. 분명히 봤다. 문 안쪽에서 뭔가 움직였다. 사람의 손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가 조금 이상했다. 손가락이 너무 길었다. 거의 손바닥의 2배 길이만큼. 누구세요?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문이 툭 하고 흔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뛰었다. 복도를 달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새벽 2시 내 방 벽에서 또다시 쓱쓱쓱 하는 소리가 시작됐다. 이번엔 분명히 느껴졌다. 그 소리가 복도 쪽에서 방 안으로 옮겨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벽 안을 따라 기어오는 듯한 소리. 나는 휴대폰을 들고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제발 빨리 와, 제발.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미친 거 아니냐라며 전화를 끊었다. 혼자가 되자 공포는 더 짙어졌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다. 소리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음악 소리 사이로도 그 소리가 들렸다. 쓱쓱, 쿵, 리듬처럼, 박자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멈췄다. 정적.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천장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 사람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 그러나 단어의 나머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여기. 그 목소리는 잠깐 들렸다가 벽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 순간 방 안의 형광등이 팅 하며 꺼졌다. 정전이었다. 창문 밖은 새벽 안개로 뒤덮였고 나는 손전등을 켜려다 말았다. 그 대신 내 눈앞의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다. 내 침대 바로 아래 그 작은 구멍에서 그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건 처음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어둠 속의 그림자, 움직임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구멍은 손바닥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그 틈새에서 검은 덩어리 같은 것이 서서히 나왔다.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그건 천천히 벽 바깥으로 기어나왔고 기어오르면서 벽지가 찢어졌다. 스르르. 얇은 벽지 뒤에서 손톱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건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하지만 손가락이 너무 길었다. 마치 관절이 2번 접히는 듯한 형태. 손톱은 유리 조각처럼 투명했고 빛이 스칠 때마다 서늘하게 번쩍였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이 점점 벽 밖으로 나올수록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숨을 들이쉬는데 목구멍 안이 얼얼했다. 냉기 속에서 그 손이 바닥을 짚고 그 위로 어두운 얼굴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건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빠져 있었다.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이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공도 빛도 없이 그저 흐릿한 회색의 구멍 같았다. 그것이 입을 벌렸다. 입술이 없는 입에서 공기가 새듯이 여기 그 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내 귀에 있던 소리, 그 벽 안의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그제서야 알았다. 그 소리는 그녀가 안에서 부르고 있던 소리였다. 여기. 그녀는 또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다음이 이어졌다. 여기 아직 있어.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마치 벽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듯 형체가 뒤로 밀려났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는데 손잡이가 잠겨 있었다. 밖에서 잠긴 듯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두드렸다. 그런데 문 뒤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복도에 불빛이 들어왔다. 나는 안도감에 거의 울 뻔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정적뿐. 그런데 그 순간 내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벽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뒤돌았다. 내 방 벽 한쪽이 움푹 꺼져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벽지는 갈라져 있었고 안쪽에서 차가운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물 냄새. 나는 더는 방 안에 있을 수 없었다. 복도로 뛰쳐나와 관리실로 향했다. 밤이라 불이 꺼져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책상 위엔 관리인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 속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369호 밤마다 소리. 도배 새로 해도 계속 남음. 작년에 있던 학생 그 방에서 사라짐. 나는 숨을 멎은 채 그 수첩을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고 다리가 풀렸다. 그때 관리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기숙사 건물이 완공될 당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관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사진 한쪽 끝에 내가 방금 본 그 얼굴이 있었다. 회색빛, 텅 빈 눈동자, 입이 반쯤 벌어진 여자.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309호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그때 사진 프레임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눈이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복도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 밑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발을 들여다보니 계단 위에 벽에서 떨어진 벽지 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 조각 안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여기. 바람처럼 귓가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1층 로비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 불이 꺼져 있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은 새벽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3분. 그 순간 로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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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다. 천장 한가운데가 젖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물이 내 신발 위에 닿는 순간 냄새가 났다. 피 냄새.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자 천장 위 석고보드가 갈라져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머리카락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머리카락은 천장에서 길게 마치 누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후로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누가 나를 깨웠는지 아무것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옆에는 경찰 한 명과 기숙사 관리인이 서 있었다. 관리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막았다. 그 방에 또?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용히 물었다. 학생,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벽 안에서 뭔가 나왔어요.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말하는 듯 메마른 톤이었다. 경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309호는 이제 폐쇄될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도대체 거기 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책상 위에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흑복사된 신문기사 한 장이 들어있었다. 울산 눈날대 여학생 기숙사 내에서 실종. 2016년 9월 22일 2학년 여학생 A씨가 기숙사 309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방 내부에는 실종 흔적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날짜를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2016년. 그로부터 딱 2년 후 나는 그 방에 들어왔다. 경찰은 말을 이었다. 벽 안에서 시멘트층 뒤쪽 공간이 있더군요. 원래는 배선이나 배관용 통로였는데 공사 중에 막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걸 뜯어봤더니 그는 말을 멈추었다. 뭐가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대신 관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그 안에서 사람 뼈가 나왔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벽 안에서 들리던 그 소리, 그녀가 남긴 말, 여기 아직 있어. 그 말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벽 안에 있었던 거였다. 살아있는 채로 몸이 떨렸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떠올랐다. 회색빛 눈, 입이 벌어진 채 말하려던 표정. 그날 이후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학교도 휴학했다. 며칠 동안 머릿속엔 그 방의 냄새와 소리만 맴돌았다. 벽을 긁던 소리, 그 습기 찬 공기, 그리고 내 귓가에 스며들던 그녀의 목소리.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벽지에 미세한 무늬가 손바닥 자국처럼 보였다. 그럴 때면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어딘가 멀리서 쓱쓱 쓱쓱. 마치 아직도 벽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 한 달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329호 철거공사 들어갔습니다. 혹시 물건 두고 간 거 있으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방에 남은 건 내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흔적이었다. 며칠 후 뉴스에 짧게 보도했다. 울산 눈날대 기숙사 3층 일부 구조 부식으로 철거. 실종 여학생 사건 관련 유해 발견. 신원 확인 중. 나는 TV를 껐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여기. 나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내 방의 벽은 깨끗했다. 도배한 지 얼마 안 된 새벽지, 하얀 빛 아래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벽 한가운데가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대고 있는 듯.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차가운 콘크리트 너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 벽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나 이제 나갈 수 있지? 나는 손을 떼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미안해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당신을 몰라서 미안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벽을 보면 그날의 온도를 느낀다. 사람의 체온 같은 사라진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방 안이 너무 조용할 때면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린다. 쓱스. 그 소리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이젠 괜찮아요. 당신은 여기 있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항상 내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살짝 짚고 지나간다. 아주 조심스럽게.